네, 오늘은 간단하게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간단하게 VI와 이제 서킷 브레이커 상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초보분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VI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VI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간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면서 VI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VI 말고 동적 VI, 정적 VI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한번 3번 한번 쳐서 올려줘 보십시오.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VI가 이게 왜 생긴 걸까요? VI는 왜 생겼느냐? 네, 맞습니다. 이제 급격한 가격 변동에서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게 맞아요. 네. 이렇게 급등락을 할 때 시장 참가자들이 냉정하게 주가 급등 상황에서 합리적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매매 조치 제도가 되는 거죠. 이게 약 2분 정도 주어지는데, 요게 이제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력 보호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2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격 변동에 들어가면서 VI에 가게 되면 2분 동안 이 동시호가라는 게 시작됩니다. 동시호가는 어떤 거냐면은 보통 때는 호가가 총 몇 개 있죠? 호가창 한번 가져와 볼게요. 호가창이 잠시만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10개씩 있잖아요. 이게 바로 10호가인데 이 10호가가 아니라 이제 3호가가 보이죠? 3호가. 그 동시호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시간의 단일가인데 여기에서 시간의 단일가처럼 이렇게 5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거 없이 동시호가에 들어가면은 요거 3개 호가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호가만 보이는 게 이제 동시호가 모습.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위아래로, 웃긴 거는 위아래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상한가도 가능하고 하한가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 VI로 동시호가만 만들어 놨고, 이 동시호가가 들어갔을 때 상승이랑 하락 제한폭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투자자가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VI가 갔을 때 상승 하락 제한폭이 없이 동시호가가 가버리게 되니까, 네, 맞아요. 개미 태울 시간 안 주고 점상을 보낼 수도 있고, 개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점화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세력의 도구로 쓰이죠. 네, 주식시장은 단 하나도 이제 개미한테, 개인 투자자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투자자 보호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줄 수가 없고, 이제 예전에 막 하한가 갔을 때 있잖아요. 하한가. 예전에 하한가 갔을 때 정지 당했던 종목도 있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 보호는 잘 안 해주고 거의 뭐 세력 보호 위주로, 세력 위주로, 자본금이 많은 세력들 위주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런 시장에서 저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경우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호가가 3개씩 보이잖아요. 이게 3개씩 보일 때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장은개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매수를 걸면은 여기에서 딱 체결이 되고 올라갈 거야. 올라갔을 때 1%만 먹고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안 되죠. 그 다음 시간에 오늘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호가 틱 단위 요게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뭐 453원 이건 이렇게 되는데,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5450, 5440, 5430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운이 좋게 5,400원에 걸어놨는데, 매수를 걸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체결이 됐어요. 이렇게 체결이 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시 5,450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사실상 1%? 5,454원이 돼야 이게 1%죠? 근데 5,450원이니까 5,450원 가도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팔아도 거의 뭐 0.01% 수익 되려나요? 그렇게 해서 요즘 이런 식으로 틱을 먹는 틱뛰기는 진짜 요즘은 많이 힘들어졌다. 그 틱뛰기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거 보이시죠? 20주? 이런 것도 한 많이 해봤자 100주? 요 정도? 100주 정도 하면은 54만 5천원이죠. 54만 5천원을 투자해서 단기간 만에 한 500원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I에 들어간 종목은 확실한 경험과
전력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일단은 요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은 골로 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VI는 어떤 VI일까요? 1번 정적 VI, 2번 동적 VI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VI가 어떤 VI일까요? 1번 정적 VI, 2번 동적 VI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1번 올려주시고 2번이라 생각하신 분은 2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VI 평상시 주가가 10% 올랐을 때 생기는 VI 어떤 VI일까?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배우지 않으시거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정적 VI입니다. 정적 VI는 이 종목과 세션의 구분 없이 모두 10% 등락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경우, 이것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장전 VI가 있고 장 시작 후 VI 여기에 있습니다. 장전의 기준은 전일 종가 대비해서, 그리고 장 시작 후 최초의 VI는 시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거는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장전에는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이제 VI 기준가고, 장이 시가가 결정이 되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고, 그리고 첫 VI 이후에는 직전 VI가 끝났을 때 동시호가에서 결정된 가격, 요게 기준가입니다. 기준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I는 최초의 VI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경우에서는 장 전에 시작할 때 9시죠. 9시에 시작할 때 전일 종가 대비 10%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면은 VI가 걸림으로써 9시 2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장 시작 후에는 시가 대비, 그러니까 시가가 결정된 후죠. 시가가 결정된 후 시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리고 그 이후 VI는 첫 VI 이후에는 직전 VI가 끝났을 때 동시호가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별로 없고 주포가 돈이 많고 이런 종목은 VI를 원하는 대로 계속 보낼 수 있음. 주포가 돈이 많다는 거는 그 종목을 바라보는 기관의 돈마저도 이제 다 소화할 만큼 많은 경우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종목을 플러스 30% 갔다가, 그러니까 상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30% 갔다가, 이걸 계속 무한반복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금감원한테 조사받을 각오를 하고 움직이면은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 주식은 이 상한가 하한가 이 30% 말고는 제한선이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게 안 걸리는지 물어보시려고 하신 거죠? 아, 금감원. 금감원 걸립니다. 걸려요. 그 요게 이제 금감원. 금감원이 걸리기 전에 시스템에 걸려요. 시스템이 걸리는데, 이게 보통 어떤 게 걸리냐면은 이 하루 거래 량 중 단일 계좌 집중 계좌가 생기면은, 아마 경고가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 경고나 아니면 투자 유의, 이런 거 붙어요. 단일 계좌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그런 게 이제 경고나 유예가 하루인가? 하루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남발하기는 힘들고, 이것도 이제 진짜로 안 걸리게 하려면은 계좌를 20개, 30개 나눠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이 사람처럼 하루에 3%, 뭐 2%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안 걸리죠. 예전에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혹시 신나젠 아십니까? 신나젠도 여기도 이제 세력들이 컨트롤할 때 안 걸리려고 찔끔찔끔 이렇게 올렸어요. 찔끔찔끔. 엄청 막 상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전혀 아무런 경고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작전을 했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적 VI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고, 동적 VI는 무엇이냐? 요거는 거의 여러분들께서 보신 적이 거의 없을 텐데,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와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 200 종목이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은 그냥 장중에 3%, 코스피 200 종목은 장중 3%고, 코스닥이랑 이외 코스피 종목은 6%, 코스닥이나 이외 코스피 종목은 6%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 동적 VI가 걸리게 됩니다. 이 동적 VI는 유동성 없는 종목에서 갑자기 호가가 급변할 경우, 이때 동적 VI가 걸리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번 걸리고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딱 걸리고 여기서 딱 이런 식으로 음봉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봉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게 동시호가가 딱 되잖아요. 동시호가가 되면은 이때 보통은 진짜로 누군가가 주문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딱 간 거였으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적 VI는 그나마 투자자 보호가 되는 편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6%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규장 9시부터 15시 20분까지 그리고 종가 단일가 종가 이제 동시호가 때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16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때 동적 VI에 이제 걸립니다. 이때 거래량 없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동적 VI에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상한가, 하한가 여기 30%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은 걸리는 게 상한가, 하한가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상한가, 하한가를 간지 봐볼게요. 네,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오늘은 동원 아나텍이랑 EDGC, 신진 SM이 같네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동원 아나텍이 웬일로 같습니다. 네. 이때 보면은 다이아 뜨고 여기에서 이 종가 12,090원 저가를 보면은 12,110원이네요. 터치도 안 했네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있다가 다시 상한가 갔네요. 네,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한계선까지 올라간 게 상한가입니다. 그 여기서 차트에서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이랑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신 분은 1번, 안 보인다 6번 올려주십시오. 지금 차트를 띄워 보신 분들은 보이신 분 1번, 안 보인다 2번, 6번. 이 차트 오른쪽에 빨간색 바랑 이제 파란색 바. 다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상한가봐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요것만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원 아나텍이 상한가를 갖고 요거는 시가총액이 3천억이고 신진 SM 같은 경우 606억이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가도 되게 애매하죠. 606억이고 360억 거래대금 있고
동훈 하나택은 거래대금이 2,100억이죠. 굉장히 큰 거래대금 터졌고, 그리고 EDGC 이동국 씨가 이제 또 상한가를 갔는데, 네,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상한가를 감으로써 요런 추세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EDGC 같은 차트는 점점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뚫어주고 나서 다시금 또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1,800원 살짝 위에 이 부분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기준가로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을 때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상한가 팁을 조금 드릴게요. 그냥 이 일봉 상한가를 가면은 지지저항 잡는 방법을 혹시 알고 있다, 1번 잘 모르겠다, 3번 진짜 하나도 모른다, 5번. 네. 지금이 왕초보 시간이라서 이런 것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상한가를 갔을 때 이 지지저항 하는 거를 내친 김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일봉이 보면은 여기에서 지지저항이 어디쯤 될까요? 지지저항을 보면은 펜으로 그려드릴게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지지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 되죠. 저항이 되고, 여기도 지지저항이 되고, 그리고 이쪽도 나중에 저항이 될 겁니다. 일봉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한가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디서 보아야 하냐면은 이 상한가를 뜯어보시면 됩니다. 상한가를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그래서 분봉으로 해가지고, 전 예전에 일분봉을 봤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상한가를 간 종목에 이제 이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곳이랑 이런 곳, 그리고 여기에 가고 나서 여기에서 저항을 한 번 있었고, 여기도 지지가 잘 됐었고, 이런 곳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 상한가에 지지저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갔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1800 살짝 위쪽 선에서 잡으시면은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일봉만 봤을 때는 1800 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위까지 이쯤 되겠죠? 1810원? 그런데 분봉에서 나타나는 것은 1900원 살짝 위쪽 부분, 이쪽 부분이 이제 지지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분봉으로 또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1900원 확인했죠. 여기에서 1900원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지저항이 딱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월 5일 날에 제가 본대로 움직였는지 봐볼까요? 4월 5일 날 일분봉으로 해놓고, 이렇게 뒤로 보는 거는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시면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여기에서 빠방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제 딱 갭이 생겼죠. 그렇다면은 이쪽 부분 살짝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거의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쳐볼게요. 여기랑 그리고 상한가가 터졌을 때 지켜준 자리, 이런 부분이 이제 지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쭉쭉 가다가 보면은 네, 여기에서 살짝 여기에도 딱 갭이 뜬 다음에 이쪽도 여기도 강력한 지지이기 때문에 살짝 반등 나왔다가 여기서도 살짝 반등 나왔다가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깨다가 여기서 지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쪽 선에서 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2시 10분 됐고 2시 30분 됐고 딱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1.6%를 찍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음 내려도 살짝 빠졌다가 자 어디까지 빠졌는지 볼게요. 여기까지 빠졌죠. 여기서 첫 상승이 나온 이쪽 구간, 요런 상한가가 이제 지지저항이 별로 안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상한가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여기까지 빠졌다가 여기에서 아주 양아치 같이 개미가 다 털리고 나서 이때 슬금슬금 올리더니 파워박 올리고 여기에서 다시 지지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상한가 자리를 보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지 저항을. 여기서도 보면은 팍 올라가지고 여기에서 갭이 떠가지고 이렇게 했죠. 갭을 딱 메우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상한가를 갔을 때 굴곡을 많이 만든 종목이 강력한 종목이다. 이 굴곡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불안해. 지지저항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이제 세력들이 운전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롤링하는데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상한가까지 만들 정도로 돈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재료가 좋거나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은 주포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지분 싸움이 났을 때, 지분 싸움이 났거나 그럴 때 요런 식으로 흔들면서 갑니다. 그래야 개미들이 많이 털리니까. 요런 경우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안 좋거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거나 주포가 돈이 없거나 지분 싸움이 없거나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봤던 차트처럼 이렇게 딱 갑자기 표명해서 이렇게 딱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은 이런 데밖에 없죠. 거의
이런 데도 잘 안 떨어지고 한 요런 데서 상터 딱 올라가고 요런 거. 요런 건 이제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상한가. 비스토스. 비스토스는 다이아몬드에 안 걸리고 상한가를 갔으면은 엄청나게 강하거나 엄청나게 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시가총액부터 봐보세요. 696억이잖아요. 보면 이거는 일단은 신규 상장. 신규 상장이고요. 비스토스가 15유로 걸려있네요. 15유로 걸려있고 D는 두 번째 날 만에 떴다라고 있는데 두 번째 날에 보면은 667. 네. 요것도 사실상 제 거에는 거래대금 24억. 24억. 네, D2가 나오면 안 되는데 D2가 걸려있네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는 D 값은 96. 96이고 근데 여기 거래 대금보단 좀 적은 양이긴 한데 여기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상한가를 가는지. 네, 요런 게 좀 애매한 거죠. 이제 가자마자 이렇게 딱 상한가로 장 시작하고 바로 갔는데 요런 종목은 이제 3분 봉상 7% 올랐네요. 7% 올랐으면은 6%.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한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때 딱 보면 이런 부분 여기랑 그리고 이렇게 이 거래량이 많이 떴었던 봉들 여기에가 이제 지지저항이 되는 좋은 힌트죠. 거래대금 많이 떠 있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서 이 정도가 지지저항이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너무 약한 거죠.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저항 정도 보면 되겠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700억도 안 돼요. 700억도 안 되고 유통 비율이 50% 정도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의 유통 시가총액은 350억인 거죠. 1분봉이 가장 정확하진 않아요. 1분봉이 좀 빨리 신호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네. 뭐 정확도 손으로 본다면은 그거죠. 예를 들어서 뭐 60분봉, 30분봉, 15분봉
이런 식으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정확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 단검이 공격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장검이 공격 속도가 느리죠. 이 장검을 휘두를 때 그 휘두른 사이에 단검으로 딱 확 치고 빠질 수가 있다. 예. 일본봉이 가장 빠르고 그 빠른 거를 정말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일본봉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고수의 영역으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제 많이 요동치겠죠. 1분봉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15분봉, 예를 들어서 10분봉, 5분봉, 3분봉, 1분봉 있잖아요. 그럼 1분봉에는 이제 그 뒤에 예를 들어서 100틱, 120틱, 뭐 60틱, 30틱,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하면은 15틱, 뭐 한 5틱 이렇게 가겠죠. 틱까지 가버린 거죠. 틱까지. 예, 요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막 살짝만 움직여도 엄청 출렁거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 혹시 서킷 브레이커 보신 적 있으세요? 서킷 브레이커 봐보신 분? 네. 서브프라임 때 서브프라임 때도 있고, 이제 그 코로나 때, 한국은 아닌데 미국에서 마이너스 10%죠? 마이너스 10% 가가지고 이게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때 빠질 때는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네, 사이드카가 걸렸죠. 사이드카는 이제 5% 이상 변동해서 1분 이상 있을 때 이제 사이드카가 나옵니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10% 갔죠. 마이너스 10% 저가를 갔었고, 이때도 보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13% 갔었고, 네, 이때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 이때는 올라가서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로 이때 와, 하나 둘 셋
이론상 3번 걸렸겠네, 3번. 이때가 벌써 2020년 3월입니다. 3년 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사이드카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 걸리게 된다. 그런데 그 이상한 생각을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저희 코로나 때 3월 20일 날에 장중 코스피 코스닥 전체 정지된 적이 없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현물이 아니라 선물, 옵션, 여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선물 옵션에만 영향이 가고 나머지는 영향이 안 간다. 현물은 그냥 계속 거래가 되고요. 현물은 이제 다들 VI가 걸렸겠죠? 하방 VI. 하방 VI가 걸렸거나 하한가를 가든가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한가 하면서 지지저항을 봤는데, 그 정적 VI에서도 VI 시작가랑 그리고 동시호가 풀린 가격, 요게 지지저항이 되니까 요런 것도 이 VI 간 종목의 지지저항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상식 첫 번째 변동성 완화 장치에서 정적 VI, 동적 VI, 상한가,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엄청나게 새로 알려드린 거는 상한가에서 지지저항 보는 거 말고는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 조금씩 이게 정립을 해나가시면은 이제 앞으로 헷갈리지가 않고 이제 정적 VI, 동적 VI 그런 것도 잘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상한가에서도 지지저항을 보면서 그 다음날에 그 낙주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매수 매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틱. 일단은 틱이 보면은 주식의 가격대별 간격 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때부터 재무용어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잘 쉬시고 내일 장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